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정원에서 시작됩니다. 원래 농촌에서 자랐다 보니까 대부분은 작물을 많이 심잖아요. 작물보다도 저는 저희 엄마가 이런 예쁜 꽃을 심어주길 바랬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좀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내 집을 갖게 되면 그렇게 예쁜 꽃밭을 좀 가꿔보리라. 어린 시절의 꿈은 현실이 됐습니다. 자연 속에서 꽃과 나무, 정원을 가꾸며 자연을 닮은 도자기를 빚고 있는 도예가 신정숙 씨. 가장 완벽한 작품이 이제 자연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작품을 모방해서 이 안에서 제가 그러한 것들을 좀 다뤄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청호를 품에 안은 작은 마을 이연동. 신정숙 씨 부부가 이곳에 정착하면서 조용하던 마을이 들썩거리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곳이 됐습니다. 특별하네요. 다 그냥 정성껏 여기서 다 만드는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네, 그래서 다른 데하고 너무 다르다. 흙으로 도자기를 빚는 도예가이자 예술로 마을을 물들이는 마을 예술가 신정숙 씨. 그녀가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은 어떤 모습일까요? 대청 호반을 따라 길게 이어진 대청호 500리길. 그 한 자락의 터를 잡은 이연동 두메 마을은 두메 산골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 마을 초입에 신정숙 씨의 도예 공방이 있습니다. 대전 도심에서 미술학원을 하다가 이곳 이연동으로 들어온 것은 22년 전. 산과 들로 둘러싸인 자연환경 속에서 미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도심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 사람들이 찾아오기 힘들었고 운영은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한 10여 년간 학원 일을 하다가 문제가 있는 아이들, 그 안에 이제 상처와 고통이 있는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부모 상담도 해드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미술 치료를 하는 석사 과정을 밟게 됐거든요. 더 좋은 환경은 없을까? 그때 생각한 게 그러니까 치유적 환경은 가장 안전한 자연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청호에 들어서면서 이곳에 자리를 잡고 대학원 시절 접했던 도자기 작업에 흥미를 느꼈던 그는 미술치료센터 대신 도예 공방을 열고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술을 통해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을 하고 싶었던 그에게 흙은 더없이 좋은 재료였습니다. 늘 생활 속에서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그동안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대신해 주는 영역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체적일 수 있는 거와 또 그 입체 안에서 뭔가 이렇게 회화적일 수 있는 요소도 함께 찾아지고 또 회화적일 수 있는 부분 안에 또 재미있게 이야기, 스토리를 담아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한 10여 년간 환경미술을 해가면서 그러한 도자기를 구워가지고 현장의 성일치 미술까지 연결시키는데
아마 도자기가 아니었으면 도예가 아니었으면 좀 환경미술도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자연 속에서 자연으로부터 얻은 재료로 자연을 닮은 도자기를 만들면서 예술의 폭과 사유의 깊이는 더 넓고 깊어졌습니다. 끊임없이 자연을 담고 싶은 욕구. 그래서 가장 완벽한 작품이 이제 자연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작품을 모방해서 이 안에서 제가 그러한 것들을 좀 다뤄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그 뭐 자연 회귀본능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예술가들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해체했다가 다시 그 안에 다시 또 고민하는 과정 안에 결국은 그 우주적 존재로서의 나, 그 안에 이제 자연 속에 있는 나, 그러한 것들 찾아가는 거 아닐까. 특히나 제가 한국화를 전공해서 그런지 좀 동양적인 그런 세계관에 더 매료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예 공방 한편에는 또 다른 작업실이 있습니다. 남편 조윤상 씨의 작업 공간인데요. 남편 역시 도자기를 만드는 도예가입니다. 같은 대학에서 미술 전공을 한 남편과 아내는 풋풋하던 20대 시절 처음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복학하고 이렇게 전공실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가장 예쁜 아가씨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데이트 신청했습니다. 꽤 복학생 중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 없었거든요. 복학생이. 근데 계속 남다르게 왔죠. 근데 자꾸 이것저것을 시키더라고요, 저한테. 아, 이렇게 시키는 걸 보니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그렇게 알아챘죠. 조윤상 씨는 이연동에 온 후 꾸준히 도예 작업을 해왔는데요. 최근에는 다양한 인간군상의 삶을 주제로 한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 3년 전부터 그동안에는 이렇게 낱개적인 작품들을 계속 앉아서 옆에 이렇게 체험하잖아요. 그럼 앉아서 그거 계속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그 흙 좀 남는 걸로 그냥 계속 주물럭거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었어요. 근데 그냥 그 조그마한 거 하나 만들기에는 너무 작품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 이걸 좀 더 재밌게 만들 수 없을까 해가지고 이 도자기에 다 한번 올려봤어요. 이렇게 도자기를 돌려서 이 위에다 올렸더니 막 가만 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다. 얘가 워낙 무겁고 얘가 힘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구조적인 것들을 이제 건축해서 이렇게 뼈대를 만들어서 하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마치 먹물로 드로잉을 하듯 흙으로 그려낸 인간군상의 모습. 군상 시리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독특한 조형감을 보여주는 그의 작품들은 국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엮이는 것들이 그냥 엮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엮여진 삶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한국에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뭐 미국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끈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 통신이라든가 뭐 SNS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진 않고 그 사람을 모르지만 그 하나의 실처럼 다 우리는 인간은 엮여져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 거죠. 인생의 동반자이자 예술적 동지이기도 한 두 사람. 때로는 따뜻한 칭찬의 말로, 때로는 애정어린 비평으로 서로를 북돋으며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이렇게 손잡이가 지금은 무슨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느낌인데 조금 더 두께를 줘서 그러면 이 앞에서 이렇게 있는 거와 좀 대조적인 어떤 나도 이제 만들면서 그 생각을 했어. 아, 이게 왜 내가 이렇게 얇게 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또 지적을 잘해주네. 근데 너무 뭐 이렇게 물 주는 물 줄이기라는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는데 이게 또 다소는 이렇게 빈약해 보이니까 계속 시선이 이쪽에 뺏겨지는 그게 뭔가 싶고. 네네. 예. 어쨌거나 작업을 좀 더 확장시키고 또 성장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피드백이어야 하는데 제 얘기를 통해서 어떤 제안을 받거나 좀 자신의 어떤 개성을 또 중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이 될까 봐 그걸 염려해 가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기 세계가 굳건하다 보니까 항상 뭐 제가 이렇게 좋은 피드백이라고 주게 되더라도 제 얘기를 크게 반영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뭐 힘을 얻는 거지.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봐주는 걸 또 원하니까 이렇게 확인받고 싶은 거야. 나 이렇게 열심히 했어. 신정숙 씨 부부의 도예 공방은 담도 대문도 없는 열린 공간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활짝 열려 있는데요. 앞마당에 한 포기, 두 포기 꽃을 심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그럴듯한 정원이 됐습니다. 뭐 원래 농촌에서 자랐다 보니까 대부분은 작물을 많이 심잖아요. 근데 작물보다도 저는 저희 엄마가 이런 예쁜 꽃을 심어주길 바랬어요. 근데 시골 어느 집이든 꽃을 많이 심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희 마을에 한 집이 그렇게 꽃을 예쁘게 키우시는 집이 있었거든요. 그 집에 이렇게 지날 때마다 참 부러웠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좀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나중에 내 집을 갖게 되면 그렇게 예쁜 꽃밭을 좀 가꿔보리라.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됐어요. 어린 시절 꿈이 담긴 정원은 도예 작업만큼이나 그의 삶에 중요한 존재가 됐는데요. 사계절 예술활동이 이루어지는 자연 속 작업장이자 치유와 소통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꽃이 이쁘더라도 활짝 피고 난다면 바로 이렇게 제거를 해주셔야 다시 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 씨앗을 맺고 있으면 이 씨앗에 온 에너지를 다 써요. 그래서 새로운 꽃을 올리지를 못하죠. 하루도 빠짐없는 손길과 정성 덕에 3년 전에는 대전시 1호 민간정원으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나비를 부르는 꽃향기처럼 예술의 향기가 온 마을에 퍼져나가는 것. 그가 정원을 가꾸는 이유입니다.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냥 이렇게 정원이 예뻐서 들어와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문턱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저기 들어가도 되나? 근데 저희 민간정원 1호다 보니까 그런 염려 안 하시고 들어와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편안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 문턱을 없애기 위해서 대문도 안 달았는데 대문이 있는 것처럼 꽤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정원 자체는 그 민간인들한테 언제든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니까 편안하게 내 정원처럼 느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맑은 물빛과 아름다운 풍광,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안고 있는 대청호. 대청호를 품은 이연동 두메마을은 자연과 예술, 그리고 이야기가 어우러진 예술마을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고기하고 시리의 특징이 여기에 다 있다고 그러는데 시리는 이렇게 점박이가 있어요. 요만한 크기인데 근데 돌고기는 이렇게 진 갈색의 줄무늬가 있어요. 근데 점박이와 줄무늬가 같이 있는 이 감돌고기는 그래서 두 생태종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감돌고기도 하천이 파괴돼서 뭐 다른 하천으로 이동을 했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이 청정함을 대변하고 있고 멸종된다는 건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환경의 가장 큰 부분으로 지각되어 줄 수 있게끔. 이연동이 예술마을로 불리게 된 데는 신정숙 씨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주민들과 마을 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예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특별한 공간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연동은 굉장히 자원으로도 최적화된 공간이거든요. 대청호라는 굉장히 좋은 관광 자원과 저희 마을에서 공정관광, 공정여행이라는 이러한 자원화 시켜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계속 손질하지 않으면 방치되게 되면 그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제가 제 정원을 민간정원 1호로 가꿨던 것처럼 마을도 명품 마을, 그러니까 정원이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정원을 좀 만들어 보는 것도 욕심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작가 정원의 면모로 예술가의 정원을 농부가 예술로 사는 마을이다 보니까 농부들이 다 그렇게 좀 동화되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마을 어르신들이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지내온 이웃들입니다. 얼굴은 왜 더 이뻐져? 토실토실하고. 고기 만든데? 뭐 만드나 알쳐지도 아냐? 감돌고기?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농촌에서 예술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하던 신정숙 씨는 먼저 공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도자기를 만들고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작업실을 개방했죠. 물고기가 통통하네요. 감돌고기가 원래는 뭐 7에서 한 10cm. 근데 우리가 만드는 거는 거의 뭐 명태 수준이네요. 그렇죠? 그래서도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감돌고기가 멸종되지 않고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건강해진 물고기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어르신들에게 도예는 낯설고 거창한 예술 활동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던 손으로 흙을 빚으면서 예술의 즐거움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뭐 다 다뤄매놓는 붕어들 뭐 고기도 해놓고 딸랑딸랑한 거 저런 거. 많아요. 지금 저거 만드는 거 그것도 공기도 만들고 했고 화분도 만들고 화분도 몇 개 만들었어. 몇 개는 진짜 해가지고 우리 시골에 살면 이렇게 하는 데가 없잖아 여간에서. 그런데 여기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했나 그때? 한 번씩 했지. 일주일에 한 번씩 했었어. 재밌었는데. 내가 생각할 땐 우리 마을의 보배라고 생각해요. 노인들을 깨쳐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고 또 두 부부가 굉장히 부지런해가지고 이렇게 참 시골 어른들을 다 깨쳐줬어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살아갈 노인들도 살아갈 힘이 나오지요.
예술을 마을과 환경으로 확장하는 작업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마을과 자연이 거대한 캔버스인 셈이죠. 대전의 공업단지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개화 중이잖아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해가면서도 마을 주민들이 저희가 이렇게 그림하는 현장에 나와가지고 다양한 말도 건네주시고 간혹가다는 물이나 음료 같은 것도 가져다 주시면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아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웃 어르신들을 뵙는 것처럼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졌던 마을이기도 해요. 코로나19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됐던 시기에는 대전의 낙후된 지역에 미술 작품을 설치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요. 마을 곳곳에 예술 작품들이 설치되면서 낡고 어두웠던 골목에 온기와 생기가 살아났습니다. 생활권이 좀 슬럼화되어가는 그런 지역을 주로 찾거든요. 근데 이 지역도 젊은 사람들이 찾아서 이주해오는 장소가 아니라 떠나가는 동네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걸 이슈화로 만들어서 우리가 좀 어떤 같은 생활권 안에서도 이 지역이 계속 슬럼화되지 않게끔 그리고 뭔가 다시 이렇게 활성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예술가들의 또 몫이기도 해요. 그래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그 지역의 문화, 역사, 지리적일 수 있는 것들을 좀 아우르면서 그러한 것들을 예술로 대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구성을 해요. 삭막한 도시의 풍경과 회색빛 건물들 사이 잠깐이라도 눈길을 주게 되는 공공미술 작품들. 도시를 변화시키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힘은 그 찰나의 눈길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 삭막한 이 부분을 좀 어떤 식으로든 공공미술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의뢰가 들어왔던 장소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트리가트가 상당히 유행이었다 보니까 이 벽 공간을 트리가트로 그리면 좋겠다 좀 제안을 드렸던 거고, 그쪽에서도 이게 시에서 의뢰가 들어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도 흔쾌히 그 시안이 젊은이들이 모이는 공간이다 보니까 좀 다이나믹하고 좋은 이미지 같다라고 보여져서 그렇게 작업을 했던 실제 작품이에요. 예술로 마을과 주민들에게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예술의 쓸모있음을 직접 체감하는 경험. 그 소중한 경험을 위해 그는 작업실을 벗어나 거리의 캔버스로 향합니다. 거기가 내가 이제 매번 공방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온 박은숙 대표. 함께 공공문화예술 프로젝트들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됐습니다. 자기가 나한테 안 지쳤어? 그 주민자치 그 비례사 그 사업을 가지고 왔을 때도 이걸 왜 나한테? 이러면서 그래. 아니야, 마을에서 뭘 하려면 제일 먼저 생각나지. 그래. 아니 근데 주민들이나 아니면 마을에서 이렇게 하려면 소위 말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진짜 많잖아. 근데 끊임없이 이렇게 해온 거 보면 같은 이제 친구지만 진짜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지. 그래서 닮았다고 그러면 기분 좋아. 주민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마을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
그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두 사람은 서로가 걸어온 길에 마음 깊이 존경을 표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일을 하면서 만나서 이제 친구가 된. 근데 언제 친구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응. 그 얘기를 응. 했을 때 그 응. 안산을 모자이크하다 그 사업으로 아마 함께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 문화원에서 뭐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문화 역사적일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친구 박수 그치. 그랬었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의 공공미술보다는 조금 더 초보적인 단계에 지역의 좀 스토리를 그치. 이렇게 입히는 그런 건 이제 그걸 미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되게 좀 그래, 소규모의 맞아. 작은 사업이었는데 그때 이제 만났을 때 아, 저런 예술가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연동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공동 기획하기도 했던 박은숙 대표. 이연동을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서 마을 예술가로서 신정숙 씨의 삶과 진정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서로 산다는 게 아, 이렇게 서로 스며드는구나 하는 거를 그것도 다른 소재가 아니라 예술로 아, 이게 가능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하루 이틀에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렇게 관계들을 해왔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뭐 하자고 하면 어르신들이잖아요, 대부분. 시큰둥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사정사정 해야 되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마을에서 함께 또 축제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하고 또 주민들 스스로가 뭐 길도 좀 가꾸시고 이런 모습들에 친구는 점점 주민이 되어가는 것 같고 주민들은 점점 예술가가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동네가 이곳 이연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조용하던 마을이 북적입니다. 앞장서고 있는 신정숙 씨 발걸음도 평소보다 반보쯤 빨라 보이네요. 요 박대규 작가의 작품을 이렇게 보면 제가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 요 조형물을 2개를 만들게끔 했어요. 이 조형물은 할아버지하고 틀리게 어때요? 굉장히 젊지요? 좀 작고. 염색을 잘했네요. 염색도 잘했어요. 맞습니다. 예, 좀 제목이 있어요. 요 제목은 뭐냐면 안녕하세요 이연 씨 예요. 예, 이연 씨라고 불러주셔야 돼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연 씨. 네, 반갑습니다. 네, 요 조형물하고 또 하나는 어디에다가 설치를 했느냐면 검정 우리 웨이터 복장처럼 양복을 입혔어요. 그거는. 그리고 예쁜 나비 넥타이를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앉아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에 올라가 있었느냐면 트랙터. 자, 도장골, 신곡마을, 고래골, 이연리, 배옥의 마을. 여기가 이연동이거든요. 이연동에서는 2018년부터 공정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신정숙 씨가 마을 기업의 대표자로 기획과 운영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족들이랑 동해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해외여행도 다녀왔는데 마을 여행은 사실 처음이거든요. 근데 마을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좀 친해진 느낌이 듭니다. 아, 마을하고? 네, 이 마을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여기가 내가 속해 있는 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른 사람한테 소개도 시켜줄 수 있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을 식당.
크게 입소문이 나 있어서 평상시에도 손님이 줄을 잇는 곳입니다. 어떻게 음식이 입맛에 맞으세요? 네. 아, 예. 저희 환경생각해서 남는 음식 잔반 없도록 드시는 거 아시죠? 네. 골고루 드시고 부족한 음식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 농경지가 크지 않은 마을 주민들이 소출을 어디에 팔 수 있는 판로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소출을 하는 것들이 누군가를 주거나 하지 않으면 팔려나가지를 않다 보니까 그냥 다 이렇게 섞여져야 하는 그런 생산품이 돼버린 거예요. 좀 농산물이 돼버리고 하는 것들을 잘 그 공정감각이며 대상자들한테 가치 수비에 대한 이해를 좀 시켜드리고 마을 분들이 정말 정성으로 이렇게 수확한 농산물이다 보니 좀 그렇게 소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정말 가져다 놓는 대로 다 돈이 났거든요. 그 중에는 뭐 제가 이제 그걸 팔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러한 또 이렇게 잘 판매하시는 분들이 마을 주민분들이 있더라고요. 따로 영양들이.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해봤던 기억이 나는데 전 지금 올해도 2025년도에도 공정관광을 지원해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크게 뭐 3차례로 1박 2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부분은 굉장히 노련해졌지만 그때는 정말 몰라서 했던 거고 지금은 정말 이게 왜 꼭 이 마을에 필요한 건지 좀 알고 그래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해 주민들이 직접 요리한 음식들. 마을 여행객들에게도 반응이 좋습니다. 그냥 식상하게 다른 식당 가면 뭐 이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집은 좀 특별하네요. 다 그냥 정성껏 여기서 다 만드는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그래서 다른 데하고 너무 다르다 그런 걸 느꼈어요. 나물 좋아하니까 또 지역에서 재배한 걸로 해주셨다니까 더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색깔도 너무 예쁜데요. 점심 드시니까 이제 네. 좀 기분 나서 좀 더 즐거운 여행이 되실 것 같으세요? 네네네 어떠세요? 기대하고 있어요. 네, 너무 감사하고 이제 오후 일정도 재밌게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을 해설도 주민이 직접 맡습니다. 마을 구석구석 숨은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네, 저희 이연마을이 베스트 해설사님이세요. 아, 예, 박명자 마을 해설사님이십니다. 박수를 좀 크게 부탁드릴게요. 여기 살다 보니까 한 55년을 살았어요. 여기 와서. 그 4대 때 여기에서 거주를 해서 부모님이 240년 하락에서 왔더니 산골짜기요. 근데 지금은 서울 명동 갔어. 아. 진짜 좋아. 공기 막지. 첫째. 땅은 흙은 거짓말 아니야,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어디 진짜 이 농장까지 찾아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먼 길까지 오시느냐고 너무 고생도 많으셨고 이게 우리 요 밭에서 내내 이 옥수수도 여기서 한 거고 이 과일도 여기 사과 보이죠? 여기 사과 또 저쪽 개로는 복숭아 나무가 있어요. 예,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건데 실질적으로 약도 제대로 못 치고 그냥 거의 자연식으로 된 거예요. 뭐 어디 랜드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더 많은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좋아해서 그런 데를 더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늘 느끼는 부분은 정말 이 안에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 땅 안에 생태가 살아있는 걸 보게 되면 그만한 놀이와 신비가 없는데 그 좋은 교육장을 다 이렇게 내비두고 엉뚱한 데 가서 너무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현혹되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마을의 자원을 활용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공정관광. 도시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지만 자연 속에서 마을 주민들의 정과 인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공정관광의 묘미죠. 처음에는 어색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문화가 익숙지가 않아서 사실은 이렇게 괜히 부담스러운 느낌도 들고 이렇게 배려가 배려 아닌 느낌이 있고 이랬는데 이쯤 되니까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해주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주시는 부분이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아직도 이제 우물한 개구리였다, 견문이 좀 좁았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마을 농장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쑥으로 쑥개떡을 만드는 체험 시간입니다. 키워서 저희한테 삶아서 주면은 저는 마을 여행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죠. 한 30% 정도 들어간 쑥이에요. 그래서 만드는 거고요. 이따가 제가 봉투에 넣어놨죠. 봉투에서 주물주물 한 다음에 내놓으면 손에 덜 묻죠. 느긋하게 흘러가는 마을의 시간 속에서 도시에서는 하기 힘든 경험을 하며 보내는 1박 2일의 여행. 한 마을의 역사와 마을 주민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짧지만 진한 나들입니다. 막걸리. 이연동은 굉장히 자원으로도 최적화된 공간이거든요. 대청호라는 굉장히 좋은 관광 자원과 저희 마을에서 공정관광, 공정여행이라는 이러한 자원화 시켜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계속 순질하지 않으면 방치되게 되면 그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제가 제 정원을 민간정원 1호로 가꿨던 것처럼 마을도 명품 마을, 그러니까 정원이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정원을 좀 만들어 보는 것도 욕심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작가 정원의 면모로 예술가의 정원을 농부가 예술로 사는 마을이다 보니까 농부들이 다 그렇게 좀 동화되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마을 예술가로 활동을 하면서 30년 가까이 인연을 맺어온 지역문화원. 지나온 시간과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25년 가까이 일해온 김인숙 사무국장과도 그만큼의 인연이 쌓였습니다. 예술 작가들하고 많이들 해보는데 이게 예술 작가로서의 작가 선생님들도 계시고 예술가 주민과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짜실 수 있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축의 선생님이 계셨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오다가 보니 어느 순간 선생님하고 안 지가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문화원에서 25년사 책을 쓰고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말관한 우리문화 책들을 이렇게 넘겨봤어요. 넘겨보니 꼭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그 사이사이에 무조건 선생님은 문화원에 계속 계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문화원이 30년이었구나가 아니라 30년 동안 제가 문화원에 그러니까 30년 그 이상 이전에 문화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30년 세월이 지났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보니 오늘 오자마자 이제 30년 됐어요. 그러게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해 주신 것도 감사한 건 어쨌든 문화원이 묻히지 않고 계속 생동하고 있었다라고 느껴주신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이전에 선생님 만나기 이전에는 문화원이 이제 여기 터다지기
터다지게 하는 거나 지역조사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선생님 만나면서 동네와 만나고 동네가 예술가가 만나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지를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그 성장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마을과 함께 성장해온 한 예술가의 삶을 기억하고 그 흔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을 예술가로 살아온 삶의 의미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지나온 시간들이 더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대덕구는 아파트촌도 있고요. 장동이라는 농촌마을도 있고 이연동이라는 자연마을도 있어요. 근데 사실 도심에 들어가서 마을 주민들 만나는 거랑 농촌에 만나는 거랑 또 다른데 그런 장점들은 아마 이제 그 예술가가 살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예술가가 갖고 있는 마인드 속에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꾸려가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 중에 보면 저희 대덕구가 대덕문화원이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저 선생님들이 여기 사시는 게 장점인데 그런 것들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족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가족이기에 앞서 예술이라는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든든한 동지이기도 한데요. 저는 예술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 우리 아들한테도 선택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남편도 선택된 삶을 살아가는 거라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산다라는 게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냥 각자의 삶이 만나서 그 행복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어려서부터 흙을 가지고 놀던 아들은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도예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도예 명문대학이 있는 중국으로 유학을 떠날 예정입니다.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 좀 제가 봐왔던 예술이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걸까 싶어서 이제 의문점을 많이 가지게 됐었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1살, 2살 도자기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어떤 걸 표현하게 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또 그 안에서 제 작업을 어떻게 발견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조금씩 찾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장마가 지나가고 하루가 다르게 무성해지고 있는 정원. 더운 날씨지만 꽃을 심으러 함께 정원에 나왔습니다. 여름꽃이 많이 없어서 좀 화사해 보일 수 있는 일일표하고 판타스 2종을 심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원래 제 집안이 꺼놨어요. 네. 어머님도 꽃을 아주 좋아하세요. 정원을 가꾸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들. 하지만 그 대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어린 시절의 꿈이었던 예쁜 꽃밭은 이제 가족을 묶어주는 매개체이자 마을과 연결해주는 소통의 공간이 됐습니다. 누구나 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마음의 정원이 저는 이 공간에 와서 마음의 정원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계기가 된다면 그러한 뭐 텃밭 정도의 손바닥만한 한 평 정도의 정원이라도 직접 가꿔보신다면 여기서 느꼈던 그 감동을 한 10배, 20배로 또 돌려받지 않을까. 그래서 자연을 가까이 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정서에 굉장히 풍부한 삶을 가져다 주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느끼고 싶어요. 아직 푸른 청춘이던 30대 어느 날
자연 속의 삶을 찾아 이연동 두메마을로 왔습니다. 이곳에서 흙을 빚고 정원을 가꾸며 살다 보니 어느새 2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실은 내일을 많이 걱정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거든요. 그냥 저는 정원 속에 파묻혀 있어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처음에 22년 전에 제가 이곳으로 이사 왔을 때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땅 한 평만 있어도 나는 너무 부족한 게 없는 다 가진 사람일 것 같은 기분이 들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실현이 됐잖아요. 이렇게 넓은 땅에 와서 이게 내 집이라니 내 정원이라니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정말 설렘이 컸어요. 근데 원래 내가 자연의 많은 든든한 지원군처럼 얻었던 그러한 힘들이 같은 장소로 오니까 동일한 어떤 기분, 뭔가 안도되는 그런 마음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보다는 오늘을 열심히 잘 살아내는 거, 내가 어느 분야에 어떻게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재능을 또 어느 곳에 유용하게 써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품넓은 대청호와 아늑한 마을이 감싸주는 이연동 두메마을. 그곳에서 삶과 예술을 빚으며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는 마을 예술가 신정숙 씨. 조건 없이 품어주는 자연처럼 누구나 찾아와 마음을 쉴 수 있는 편안하고 아름다운 예술 마을을 꿈꿉니다.